일단 제 작업은 출발점이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의 출발을 해요. 최근 몇 년간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의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알레고리라는 형식을 취해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알레고리라는 게 보면 그 하나의 이야기에 중의적인 표현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뭐 철학적이든 아니면 문학적인 의미로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작업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해석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그 방식을 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영감 많이 붙는 부분은 시인 것 같아요. 은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시는 분명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읽어내는 방식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간극 안에서 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상상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이 시가 저한테 제일 큰 영감을 주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알아차려도 상관없고 모른다고도 상관없고 할 수 있는 게 알레고리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런 작업을 시작한 게 같은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기 위해, 결론적으로 처음은 내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소통이라는 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소통인가. 왜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작업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있긴 하잖아요. 결국은 너는 얘기하고 싶은 게 소통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숨겨놓고 우리가 왜 알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놨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을 너무 직접적으로 알아서 그 사실적인 이야기가 트라우마로 다가와서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 작업은 그런 트라우마들을 조금 더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라 그걸 직접적으로 관람객들한테 쏟아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야기는 전혀 아무 상관없고 낯선 이미지 속에서, 그런 은유적인 파편적인 이미지 속에서 관람객들이 그냥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뭔가 떠올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부터도 우리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강한 이미지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절제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필터를 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보 아니면 더 뭔가 왜곡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로를 느낀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더 이런 힘든 이야기가 듣고 싶진 않다는 거죠. 먼저 내가 강압적으로 주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가 느끼는 답을 가졌을 때 더 그게 오래가고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 대한 소스를 던져주는 거죠. 파편적으로. 그냥 어떤 부분에서 되게 그냥 재밌는 부분일 수도 있고 웃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좀 되게 무서운 섬뜩한데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보고 뒤돌아 나왔을 때 남는 마지막의 느낌은, 그 느낌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느낌 정도를 주고 싶다는 거는 그 관람객들이 그림을 보고 나가면서 마지막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고 되고 싶었던 장래희망 같은 게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림을 제가 그렸을 때 가족들이 정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초상화를 그려드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모습, 아니 이모들이 내 그림을 보고 칭찬해주던 모습, 부모님이 흐뭇해하시던 모습,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었나 봐요. 책을 진짜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애들하고 막 놀고
저는 이제 근데 그림도 그러니까 글도 그림인데 저는 그때 그 그림을 보려고 그림책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의 내용, 이 글의 내용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8년에서 9년 넘어갈 때 이제 촛불 집회가 한국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그때 그 현 정부를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규탄을 하거나 그에 대한 우리들 생각을 얘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멀게만 느껴졌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술은 즐거워야 하고 내가 즐거운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2009년의 그 시기에 그걸 전 느끼게 된 거죠. 다 이게 무슨 소용이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결론적으로 나 하나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나도 지금 즐겁지가 않는 거야. 그런 작업을 해도. 그 전까지는 작가, 예술가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좀 내는 거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나름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한 작가가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든 뭔가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제는 조금 더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도 그 동물적인 이미지가 사람이 주는 그 이미지의 그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동물이라는 게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100% 소통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어떤 그 동물이라는 이미지 자체에 한 번의 미스테리가 씌워져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지 귀엽다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00% 소통할 수 없는 상대들, 좀 더 많은 상상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00% 소통할 수 없는 상대니까 좀 더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지켜봐요. 그리고 우화라는 형식이 불려왔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인간의 형상을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상상하면서 조금 더 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상상의 간극을 좀 간극이 있는 것들, 좀 거리를 줄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학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유학을 하면 대부분 유학을 했던 외국에 나가서 조금 혼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되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작가가 어느 정도 뭔가 다른 것들과 거리를 두고 철저히 좀 외롭고 혼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작업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때 많이 처음 접했던 작업 그 재료가 흑연이었거든요. 목탄은 그 전부터 썼었는데 흑연 되게 강한 재료고 목탄도 그렇고 쓰고 나면 한번 되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아예 지워져 버리거나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뭔가 잘 만지기가 힘든 재료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을 써보는 거. 그래서 세라믹도 해본 거고 흑연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솔직히 지금도 흑연은 잘 안 돼요. 흑연 플러스 저 광목천, 생지천이라는 것들 두 개 합쳤을 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계속 이 작업을 유지하고 조금 더 파고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계속 할 게 생기고 조금 더 내가 뭔가 찾아갈 게 생기니까 그게 좋거든요. 저는 어느 부분 작업에서 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되게 조심하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늦춰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계속 흑연의 작업을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 형태나 느낌이 제일 잘 표현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해서 목탄과 흑연을 쓰고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게 프랑스 학교에서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막연히
도자에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볼륨에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해서 찾아가서 진짜 생각 없이 이만한 자기에다가 했던 게 제 첫 작업이었거든요. 세라믹도 그래요. 지금 계속 그냥 제가 세라믹을 정복했다는 생각은 절대 죽어서까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힘만 들면 안 하겠지만 그 흙을 만질 때 느낌이, 저는 계속 평면만 해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신선했었고, 처음에는 평면을 볼륨으로 옮기고 싶다 생각 세라믹을 시작했는데 지금 세라믹을 하면서 오히려 평면에 영향을 더 많이 줘요. 상상력적으로. 상상도 그렇고 이 구조 같은 느낌도 그냥 사진을 보고 만들고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형태를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선으로 다 보였거든요. 모든 것들이. 요즘은 그게 좀 더 볼륨으로 보여요. 과정을 저는 좀 중요시 생각하는데 결과물보다는 세라믹은 그 과정이 진짜 중요시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만들어서 일주일을 만들어서 한 달을 말리는 거고, 그 말리는 것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호되고, 그런 게 단순히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레지던시에서 도예를 전공한 작가들이 있고 페인팅이나 다른 부분 전공해서 온 작가들이 있거든요. 만드는 사람이 나는 그냥 기작업하는 사람 작가예요. 공예로서의 도자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하면 그 파트는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재료적인 것, 도자가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기물이 아니라 어떠한 학적인 이미지를 가진 조형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재료로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걸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어떤 어떤 재료를 가두는 건 저는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공예로서의 도자의 기능과 조형예술로서의 도자의 기능을 다르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이나 이런 게 매체는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게 되게 간단한 이유긴 했어요. 파리에 전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캠퍼스를 못 들고 가겠는 거예요. 저는 한 곳에서만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 더 유동적인 형태의 내가 작업을 하면 더 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작업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냈던 형태가 천 드로잉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많은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다니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드로잉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목탄만 있으면 벽에 가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런 순간적인 이야기들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가서 자리에 가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잘 표현되는 게 설치이고, 또 드로잉으로서는 벽화가 되게 알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떠나면서 지워져 버린 그런 공간과 시간과 그런 물리적인 결합들이 되게 잘 표현될 수 있는 게 벽화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이번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가 몇 년간 이런 사회적인 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진 거죠. 예술가라는 걸 떠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제 나름대로 이거의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몇 개의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패턴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지난 정권의 이런 비리, 쌍용차,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이제,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인터넷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상이 참 각박하구나라고 느낄 만한 사건들에 저는 어떠한 그런 패턴을 보게 된 거죠. 그 패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내가 그 본질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그걸 과연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삼자의 눈으로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상처를 건드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왜 관심을 가졌을까? 제가 지금까지 결론 내린 거는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나의 삶의 트라우마로 남았구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에 너무 트라우마가 알게 모르게 심해져서 예를 들면 목욕탕 불도국만 봐도 저는 쌍용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조차 제가 작가적이란 예민함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보이는 그 세라믹 작업, 바다 형태에 나오는 세라믹 작업도 세월호 이후 바다가 예전에 제가 상상하고 동경하고 좋아하던 그 푸른 에메랄드 빛의 바다가 더 이상 아닌 것처럼 어두운 바다가 느껴지고, 근데 그게 전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게 이만큼의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큼 큰지 나는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세월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노란 리본의 형태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으로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남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금 다르게 세상을 보고 변화시키게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기억에 남게 하느냐인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떠한 이미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뚜렷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다른 생뚱하는 이미지가 그 안에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 되게 선명하게 이게 뭔지 표현되기도 하고 뒤엉켜 있는 기억 같은 느낌? 지배계급이 뭐가 문제일까 보다는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게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은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이익이 조금 더 우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의 사람들, 거기에 반대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고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대립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지배계집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일은 그 사람들이 벌려야, 근데 싸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진짜 최소한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해결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싸워서 끝내버리거나 그런 우리의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습관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게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라믹이나 드로잉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재료, 영상은 제가 되게 기계치는 것 같아서 영상은 조금 힘들 것 같지만 또 다른 제가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조금 만들면서 좀 다른 제 작업들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곳의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지금 현재는 조명이나 그런 약간
같아요. 퍼포먼스적인 그러니까 드로잉이 퍼포먼스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다시 설치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거든요. 제가 작업을 계속 하는 거는 매일매일 생각해. 나는 왜 작업을 할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이렇게 3시간씩 자면서 하고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냥 결론은 좋아서 하는 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언어가 그거 하나면 해도 되고 다른 다양한 언어를 하고 저는 기본적인 성향이 여행도 좋아하고 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기도 하고 뭐 호기심이 많은 성향이라 그 작가들 사이에 성향을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작업하는 그게 어느 정도 서로의 이야기에 존중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예술이 어떤 야망의 수단으로 표현되면 싫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싫어요. 네. 왜냐면 예술이 어떤 야망이는 욕구의 표현이 되는 순간 그 본연의 이야기를 잃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작업을 계속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 나 스스로도 보이고 난 너무 무식했나? 이런 느낌도 있고 이거 사람 그렇게 의식했구나. 근데 저는 저에게 아직 그런 작업들이 다가오진 않아서 지금은 그냥 그런 걸 좀 안 하는 작가? 계속 즐기고 좀 다르게 사람들이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작가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요즘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라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우러지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 사람에게 내 표현을 어떻게 할지 내 말의 감정을 어떻게 사람 전달할까 자연스럽게 그냥 제 생각을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작가.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왜? 라는 질문을 놓지 않는 것. 왜 그럴까? 왜? 라는 질문. 저는 질문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호기심이 많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시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질문하는 자세를 놓지 않는 작가가 되고